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19일 두근두근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58,500달러 마이너스 1.4%, 주말 동안 6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 이더리움 2,600달러, 솔라나, 리플 모두 다 횡보이고요. 8월 1일 일본 엔캐리 청산으로 하락 크게 나왔다가 나스닥 반등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코인도 5만 달러 후반대 방어 정도 해주는 모습입니다. 큰 청산 나오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슬슬 변동이 다시 한 번 더 커질 구간이죠. 이번 주 8월 21일 FOMC 회의록 발표 있고 23일에는 대망의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방향성 확정 짓는 큰 이벤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호재는 추가 정상 또 시킬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 호재로 약간 꼬시기 상승 온 듯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빼버리는 모습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도면스가 53.5% 다시 상승하는 등 알트코인 단타 자금들 혹시나 비트코인 바닥 아닌가 들어오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죠. 당일 6만 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 상승을 해줘서 2차 충격 오더라도 빠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54,000달러는 지켜줘야지 7만 달러 한 달 안에 회복이 가능한 거고요. 8월 21일 회의록에서는 미국 주거비 상승으로 금리 많아야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지만 잭슨홀에서 파르잔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금리 내리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연준이 역사적으로도 낮은 금리를 유지했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하락, 경기 침체 같은 이유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와 해리스 TV 대선 토론 날짜와 횟수가 확정이 되었고요. 트럼프는 바이든 사퇴 이후에도 3번의 새로운 토론 요구했고 해리스는 바이든이 최초 계획한 2번 토론에서 트럼프 바이든 이빙 한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만 토론하고 바로 대선 투표로 들어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리스는 대중적인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고 공식 석상 출연 빈도도 적기 때문에 토론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바이든 여전히 민주당 집권당이라서 한 번만 토론하고 바로 대선으로 가는 듯 했지만 트럼프 진영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3번 토론으로 확정되었고 9월 17일 1차로 토론하고 11월 1일, 11월 9일 2차, 3차 토론까지 하기로 했고요. 토론이 이렇게 많을수록 트럼프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대신 해리스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투자자들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트럼프 오히려 밀어붙이는 모습 나온다며 해리스 당선 확률은 크게 상승을 하죠. 안 그래도 민주당 집권당이 밀어주는 해리스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 낮은 해리스라도 당장의 시장 지지율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경선 때처럼 여성 후보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뒤 안 맞는 논리 없는 가짜뉴스 말빨로 밀어붙이는 작전이었는데 상대방 멘탈 털리게 만들면서 우위를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정석적인 바이든한테는 트럼프의 변칙적인 공격이 안 먹혔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바이든이 압승을 했었고요. 트럼프가 2번 연속 여성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천운도 타고났는데 바이든하고 1차 토론에서도 4년 전과 달랐다 노련해진 트럼프라고 분석이 많았습니다. 가짜 정보 말하는 스타일은 4년 전과 비슷했지만 보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상대방 공격하는 모습이었고요. 해리스와 TV 토론 2차, 3차까지도 있지만 바이든처럼 1차 TV 토론에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트럼프, 해리스 누가 대통령 되냐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리플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더욱이 우리 리플은 대선 TV 토론 기간 동안 SC와 소송에서도 기로에 서 있고요. 8월 7일 미국 법원이 125밀리언 리플의 벌금 확정이 되었고 SC가 예상한 2조 벌금보다 20분의 1 파격적으로 낮은 벌금 나오면서 리플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불만 가지고 SC가 항소하게 된다면 리플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SC 항소 기간은 8월 7일 벌금 확정 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SC는 항상 데드라인보다 빠르게 결정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 2차 TV 대선 토론 보고 항소 여부 확정할 가능성이 높죠. 정치권 눈치 많이 보는 갠슬러자 트럼프가 우세하면 항소 안 할 가능성이 1만% 매우 높고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우세한다면 항소하면서 해리스가 원하는 코인 시장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SEC 의장 임기 2026년까지 보장받으려면 해리스한테
잘 보이는 게 필요하죠. 거기에 재무장관까지 승진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반대되는 코인 시장을 주재하는 포지션 가져갈 수가 있죠. 일단 SEC가 항소를 하게 되면 상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 시간이 최소 2년에서 4년 리플 소송 계속해서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 가격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기존의 리플 홀딩하던 기관 세력들 4년까지 리플 기다리기보다는 솔라나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다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코인 시장 일단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1년만 지나도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데 4년 후에 리플이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리플 60일 안에 항소 여부 결정 나고 SEC가 항소 포기한다면 폭등, 항소 확정을 짓는다면 리플 가격에는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1차 TV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 법원에서는 기존에 트럼프에 걸려있던 성추모 판결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미국 법원도 미국 정치권 눈치 보는 형국인데 캔슬러장 당연히 트럼프냐 해리스 누가 대통령 될 가능성 높은지에 배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SEC의 리플 판결에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코인데스크 분석도 있지만 SEC가 리플에 항소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투심 다운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고 올해 나온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말고도 추가적인 알트코인이나 코인 회사들 소송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SEC가 항소한다는 것은 바이든이나 해리스 누가 대통령 될지 캔슬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8월 21일 FOMC 회의로 가고 8월 23일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25bp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73%까지 상승했고 11월하고 12월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패드워치 예상입니다. 8월 초 엔켈 청산으로 비커 급격히 금리 내린다는 전망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되면서 파월 의장 스타일대로 금리 인하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월 의장 역시 지난번 인터뷰에서 실수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율 재반등 안 나오게 최대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석유 가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미국이 이란 컨트롤을 잘해서 상승폭을 접지만 금골드 가격은 이미 고점 1kg에 원화로 골드바 사며 1억 2,300만 원이야 줘야지 여기는 덩어리 한 개를 살 수가 있고요. 괜히 현물 골드바 직접 매수 안 하고 ETF로 구매하면 1kg당 1억 원인데 IAU 블렐라 골드 ETF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율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이 움직입니다. 올해 금 가격 17% 상승했는데 비트코인 당장에 조정은 왔지만 30%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금은 이미 달러 대체 자산으로 100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역사가 20년 매우 짧기 때문에 프리미엄 더 붙여서 가격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 시장 2027년 과세 연기될 건지 여부 남겨두면서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나온 두나무 업비트와 빗성코리아 영업이익 보면 1분기보다 절반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업비트는 3,300원 1분기에서 1,500원, 빗썸은 320억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업비트 최근 주말 거래량만 봐도 휴가 시즌이기도 하지만 아토큰,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1억까지 거래량 떨어졌고 디카르고 스팀달러, 아이오타 등 2억 거래량 알트코인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코인 투심이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업비트 빗썸도 한국 정치권에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무엇보다 국내 부동산 보면 서울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막으려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부동산 자금도 3.5%에서 3.9% 금리를 올렸고 한국 금리 인하도 올해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미국은 2번, 3번이 비중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내년 금리 어떻게 될지도 중요한데 미국은 내년 최대 4번의 금리나 예상되지만 한국은 2번 정도 그치면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에서 일단은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코인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거래량 낮은 코인들 가격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